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 아니, 근데 한국이 뭐 엄청난 또 비가 와갖고 뭐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시는 지역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덥다고 막 무서워하시라. 오늘 보니까 또 완전 폭우가 내려갖고 뭐 물에 잠기고 막 이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장마철이 시작한 모양이죠. 네, 쪼니키님, 방송 잘 들을게요. 한태용쌤, 네, 감사합니다. 장수봉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방송 들으시고 빨리 이제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금요일. 지금은 그냥 뭐 너무 심각한 모드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놀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놀면서 생각해보자. 자, 한통영 방송 25년 6월 20일 방송. 친윤 거침없이 하이킥 마이웨이. 한동훈 장고에 들어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친윤들은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건희하고 윤석열도 고민할 게 없어, 지금. 하지만 오늘 기사 뜨는 거 보니까 완전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명확하구나. 왜 초이스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도 뭐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어야 고민하는 거지. 그냥 길이 뭐 딱 그거밖에 없는데 뭐 무슨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죽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얘들은 이제 고민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강형식님, 한동훈 화이팅. 김문수 자통당으로 가라.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퇴근길 도로 막혀서 이제 막 퇴근 주차. 정말 차가 오늘 엄청 많이 막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 우리가 원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닐까? 정치인 그러면 뭐 수시로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사기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정치인의 이제 그 뭐 두 얼굴, 세 얼굴, 네 얼굴 막 이런 게 이제 정치인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기존의 정치 이미지를 깬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우리가 뭐 제1호 대한민국의 정치 아이돌이다 가는 곳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번에도 이제 여실히 그게 밝혀졌는데 한동훈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그 페이스북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한동훈 페이스북 1시간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 올린 건데 전자권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이 내용은요 엄청 길어요. 아마 이 파워포인트 컷으로 하면은 한 다섯에서 건 나올 것 같아. 제가 엄청 길게 썼어. 이 설명을. 그래서 그냥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한동안 그 페이스북 페이지 갖고 너무 길어갖고 이거를 갖다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타이틀만 그냥 전자권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여러분 이 전자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거 이제 기사 하나를 소개하자면 한동훈, 이재명 전자권 전환 신중해야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깝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왜 전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거죠. 전쟁이 나면 전쟁의 작전권이라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전자권이라는 게. 그런데 이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 그럼 이제 군사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전권을 갖다가 대한민국 군인이 갖고 있게. 그 작전권을 누가 갖고 있냐?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바보 아니야? 왜 우리가 주권을 갖고서 독립된 국가인데 미군한테 군사작전권이 있느냐? 대한민국이 왜 군대를 못 움직이느냐? 여러분 실적으로요. 우리 그가 군대를 못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그 수도방위 사령부, 그건 뭐 수도권을 이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그 사단 중에는 그 24단 기계화 부대. 제가 24단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단 잘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제가 뭐 군대 생활했을 때 다 들은 얘기 선배들한테 선배라는 거는 이제 거기 그 직업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직업군인 뭐 중사, 뭐 하사, 중사, 뭐 상사 이런 직업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 뼈를 묻고서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직업군인 중에 하나가 그 광주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 책출이 돼 갖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충격을 받아서 그 광주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좀 말이 좀 어눌해요. 어눌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이 약간 좀 기분이 좋고 뭐 술 한잔 들어가고 그러면 그 얘기 해줘요. 광주에 자기가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답니까? 자기 죽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죽다 살아난 게 아니라 자기가 군인으로 투입됐는데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움직였던 게 24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인 중에는 그래도 24단을 굉장히 좀 많이 아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M16 총 쏠 때 저희는 그 K2 총소권을 썼거든요. K1, K2.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보급이 되면 제일 먼저 지급되는 게 24단 기계화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스마일님 한동훈 화이팅. 근데 이 전시자권 이 전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힘으로 아직 그 우리의 국방을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북한하고 다이다이 붙으면 어떻게 해볼 만 하는데 항상 북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교묘하게 러시아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에 딱 붙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시진핑하고 약간 좀 사이가 틀어졌는데 지금은 러시아에 뭐 파병을 하고 막 해서 푸틴하고 지금 엄청 가깝게
그렇게 하고, 뭐, 최근에도 공병을 갖다가, 만 명인가 5천 명인가를 갖다 투입해갖고 총 지금 3만 명을 갖다가, 지원을 했다. 러시아에 지원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혼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감당해내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요. 정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지면 그냥 자동으로 뭐 이렇게 뭐 뭘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뭐 한국에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쟁이 탁 터진 순간에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제도가 뭐느냐? 일단은 미군 주둔이에요. 미군을 갖다가 한국에 주둔을 시킴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인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그래서 뭐 이 외교관은 뭐 철수한다 그래도 뭐 군인은 어떻게 철수가 되나요? 그게 이미 주둔군인데. 그래서 그게 전쟁 억지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자권도 뭐 가져가라고 그래도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안 받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쟁이 탁 터지면 그냥 자동으로 그 작전 지휘권을 갖다가 미군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작전을 지휘하는데 본인이 포기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그 이 첫 단추를 낄 때 굉장히 잘 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으로요, 서독에도, 우리가, 독일, 지금은 이제 서독 중독, 동독이 이제 합해요. 그냥, 독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니, 독일이, 세계 최고의 강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독일이 그 기술로다가 팔아먹는 거에 제가 1위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를 갖다 따졌을 때, 뭐, 기술로 해갖고 뭐 제품 팔아먹고, 이런 거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독일은 그 유럽을 갖다가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EU, 지금은 EU라고 그러는데 EU에서 결정할 때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 독일 눈치를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독일의 그 분데스뱅크라고 해갖고 중앙은행이 있는데 그게 독일의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EU의 중앙은행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합니다.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적으로. 그 좌파 애들이 뭐 전자권이 아직도 미국과 우리가 독립국가인데 뭐 주권이 없느냐 아직도 굴종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 손을 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엄청나게 긴 글을 썼습니다. 이 뭐야 파워포인트로 하면 한 5페이지 정도 될 만한 글인데 전자권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정말 그 한동훈 대표는 그 정직한 정치인인 거죠.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고 정직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준이키님, 예, 열정님 반가. 예, 열정님 안녕하세요. 무덥고 비가 오는 서울입니다. 비가 오는데 또 무더워요. 지금 하나만 해야 되는데, 무더울려면 무덥고, 비가 오면 좀 비 오면 시원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무덥다. 좀 상황이 안 좋네요. 예, 소금님, 한동훈 대표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만한 사람 없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저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한동훈 대표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미사일 쏴대고 서로 공방전을 하고 뭐 항복을 해라 뭐 핵을 제조하겠다 이란은 지금 핵 제조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카라즈, 나탄즈 이런 데가 핵 시설이 있는 거예요. 뭐 핵 시설은 뭐 원자로가 있건 뭐가 있건 뭐 그걸 분리하는 게 분리기가 있건 어쨌든 핵 시설들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연일 이 핵시설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뭐 13일에는 뭐 핵 군사시설 선제 공격, 네, 뭐 파괴타격 공격, 뭐 포도로 19일 선제 공격, 이라크 뭐 이런 식으로 아라크,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지금 연일 핵시설을 갖다가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 시한을 갖다가 못을 박았으니까 2주 안에 항복해라는 것이 결정하라는 건지 항복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 항복의 전제가 뭐냐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스스로 우리 핵 포기하겠다. 그리고 전쟁을 갖다가 끝내달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2주 내에 결정한다. 협상 가능성 상당하다. 외교 추구하나 무력 사용도 주저하겠다. 지금 이렇게 엄포. 한쪽으로는 회유책, 한쪽으로는 강공책.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여러분 옛날에도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뭔가 일을 갖다가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이건 간에 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은요, 손발이 너무 잘 맞는 거. 왜냐하면 이 폭격을 갖다가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나마 폭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실 그 오늘 점심 때 제가 그 필리핀 사업가 분을 만났는데, 요즘 아주 이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 상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세계를 보고, 뭐, 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그 해외여행을 다니고, 뭐, 해외 비즈니스 미팅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상위 그 1% 되는 그런 지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이제 컨설턴트 한 20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물어보더라.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이 연일 지금 이란을 갖다가 폭격을 하고 있는데 핵시설을 갖다 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는데 또 답변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has no choice.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땅덩어리로 보면 그냥 굉장히 그 요단강을 끼고 있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적으로 다 아랍이야. 쉽게 하면 다 아랍권이 다 이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그 뭐야, 이스라엘은 게 이삭의 계통이고 아랍은 이제 이스마엘이 시조인데, 그냥 이스마엘이 번성을 해서 그럴지 다 그냥 아랍,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이란, 뭐, 이라크, 그냥 뺑 둘려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항상 위협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가자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자는 뭐냐면, 자기 그냥 그 턱 밑에다가 시한폭탄을 달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시 옛날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이제 케네디의 굉장히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인데, 구소비에트 연방이죠.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해체되기 전에, 지금 해체돼서 러시아가 됐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게 소비에트 연방 아닌가, 소련이라고 불렀던. 그 소련이 그 공산주의의 낙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쿠바였어요. 쿠바가 어디 있느냐?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있어요. 네. 바로 턱 밑에. 그래서 쿠바는요, 소련에서 전략적으로 이란에도 먹고 살 수 있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쿠바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련에서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그래갖고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군함에다가 미사일을 엄청 싣고 쿠바로 향했습니다. 네, 소련부터 출발해갖고 출발해갖고 군함이 쿠바를 향해갖고
아니, 쿠바는 어차피 소련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 뭐, 미국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미국에다 설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쿠바에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본토가요, 완전히 다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미사일 사정권 안에. 거기서 쏘면 정말 캘리포니아까지 들어가. 뭐, LA도 쏠 수 있고, 시애틀 다 쏠 수 있어. 예. 쿠바가 바로, 턱 밑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케네디의 그 아직의 기록도 남아 있는데, 그때 케네디도 강심장이지만, 이게 너무 떨려갖고, 그 연설하다 보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여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대국민 담화 및 대소련을 향해서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장 군함을 돌려라. 절대 쿠바에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었다. 당장 군함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한다. 그 이유는 묻지 마라. 아무도 책임 못 진다. 그때. 우리 책임 아니다. 니네들이 군함을 돌리지 않은 게 책임이다. 정말 기적적으로요. 군함이 쿠바 근처까지 왔다가 그 연설을 듣고 다시 회항을 해서 소련으로 돌아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턱 밑에 그 가자라는 그거를 갖다가 둔 게 이스라엘의 큰 실수죠, 사실은. 예? 거기다가 그걸 갖다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큰 실수죠. 그래서 이번엔 뭐랄까? 가자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트럼프도 지금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이라크나 뭐 이란이나 이렇게 분산해 갖고 지금 이주시키는 그런 안도막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거 아니면 저기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해즈 노토리스. 뭐야? 메인이 뭐냐? 서바이벌이야. 그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지 무슨 뭐 영토 확장을 위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갖다가 못 갖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은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랍권에서 핵을 갖지 말아야 돼. 예. 그래야 이게 평화 유지를 할 수 있어. 아니 그러지 않아도 뭐 일대 지금 한 10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나라는 조그만 게 다 또 이상하게 아랍권 나라들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엄청 영토가 넓고 엄청 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똑같은 입장이야. 왜냐하면 아니 이란하고의 그 걸프전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1990년에 있었던 걸프전. 그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니 지금 그 이란하고 미국은요 좀 악연이 있어요. 그런 걸로다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핵을 뿌리 뽑아야 돼. 아주 절호의 찬스야. 트럼프가 그걸 놓치겠습니까? 이 협상가가. 예, 사업가 아닙니까? 그 베팅하는 사람이잖아요. 와, 이번 기회 놓치면 이란에서 핵을 제거하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제끼고 미국이 그냥 그 전쟁을 테이크오버해서 미국이 직접 이란을 갖다가 하고 싸우더라도 이번에 그 이란에 있는 그 핵시설을 갖다 씨를 말려야 된다.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제2의 북한을 만들 수도 없다.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핵시설을 막 파괴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큰형이 맏형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항복해. 핵 포기해. 그러면 우리가 폭격 중단할게. 우리가 휴전해 줄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쿵짝이 너무 잘 맞아. 손발이 너무 잘 맞아. 아니 이래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일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 아이고, 소고님, 한동영 TV 감사합니다. 예, 스카이이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나와서 너무 상처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한동훈 기존정치인처럼, 건의 부탁드려줬다면 배신자 누명, 안 썼겠지. 제가 김건희 얘기하고 한번 나중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필경이 아랍과 이스라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팍팍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필경님. 예. 근데 사필경님도 외로우실 것 같아. 인천, 거의 민주당 애들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민주당 사람일 것 같아. 아주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사필경님. 예. 자,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생존 문제야, 이 나라가. 아니, 2000년을 떠돌다가, 예? 2000년을 나라 없이 집지로 떠돌다가, 뭐, 약간 온갖 학살을 다 당하고, 저가 엄청 많이 죽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희생양을 찾을 땐 집시들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집시들이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예. 떠돌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나라 이름, 슬픔을 갖다가 우리 후손한테 줄 수 없다. 결상전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발이 맞아야 이렇게 큰 전쟁도 치를 수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너무 지금 쿵짝이 잘 맞고 손발이 잘 맞았고 이란은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이란은 이거 조만간에 2주 아니라 1주 안에 항복하게 돼 있어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 미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란이 계속 그걸 안 하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그 명분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타개하면 저거 한 일주일 만에 다 박살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뜸들이지 않고, 왜 블록버스터인가, 뭔가 저간, 그게요, 깊이를 갖다가, 들어가고, 뭐, 웬만한 우리 뭐, 서울 뭐, 지하철? 뭐, 안전하다? 뭐, 김정은이 땅 파고 들어가는 거 뭐, 안전하다? 아, 천만의 말씀. 예. 그 파고 들어가는 게 엄청 깊게 파고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아주 아작을 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항복할 수밖에,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굉장한 치적이 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약간 좀 정치적으로 코네 뭐 탄핵을 당하느니 마느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놈의 운명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를 향해서 쐈는데 그게 떠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상에서 그냥 불이 타갖고 폭삭 망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날라가니 지상에서 이렇게 날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발사대에서 그냥 불이 왕창 붙어갖고 그냥 그거 한번 불 붙으면 뭐 1조가 날아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 그런 반면에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왕창 붙었잖아요.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한테 따른 게 아니라 트럼프의 좀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 천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침 요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해갖고 이게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란을 갖다가 핵을 갖다가 완전 폐기 처분한다. 그러면 이건 뭐 미국 국민들이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일을 트럼프가 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치적이죠. 그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국내 얘기를 갖다 좀 할게요. 아이고 지금 이제 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과 김건희 아까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김건희 입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가 김건희가 옛날부터 우울증이 심각했다. 진짜 많이 아프다. 특검 피하려고 입원 비판은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검 해갖고 무슨 소환한다 그러니까 소환 안 당하려고 뭐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니다. 진짜 옛날부터 우울증이 좀 심하겠다. 진짜 많이 아프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거죠. 윤석열 쪽에서. 자,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특검 수사 앞두고 윤석열이 뭐라고 주변에다가 나는 떳떳하다. 문제될 게 없다. 특검 수사해볼 테면 해봐라. 야, 이거 완전히 뚝심 아닙니까? 배짱 아닙니까? 근데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런 기류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굴에 완전히 철판 깔고 니들이 뭐라고 그러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한번 전면전 한번 이제 해보면 해봐라. 나도 뭐 할 무기가 있다. 우리가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김건희가. 근데 이 분위기가요. 정말 친한도 똑같아요. 친윤. 예? 지금 그 국힘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석열 애들도 똑같아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조정훈이 소환이 됐는데, 조정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용태, 정권 갖는 당 혁신위원장 돼도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밖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정치를 갖다가 그래도 지금 이선 아닙니까? 좀 해볼 만큼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김용태가 누구죠? 김용태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였어요. 근데 임기가 지금 이제 권영세가 했던 임기 6월 30일까지인데 그래갖고 이게 꼬리 자르기 하고 김영태를 안 쳤기 때문에 그 이제 남은 자녀 기획을 하는 거죠. 6월 30일이에요. 자, 이건 6월 30일인데 제가 그랬죠. 8월 초에 전당대회 있다고 7월 한 달이 빈다는 거 아니야? 7월 한 달을 갖다가 혁신위를 띄운다는 거예요. 송원석이 친윤의 제2의 공성동이죠.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 김용태의 그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를 갖다가 한 달 연장시켜주는 게 상식적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위를 갖다가 띄우는데 김용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다가 접고 혁신위원장으로 오라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래서 뭐 혁신해갖고 그렇게 위원장으로. 이거는요, 정말 그렇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영태를 조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친윤들이, 친한동훈계를 조롱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정훈급이 나서갖고, 권성동도 아니고, 권영세도 아니고, 이 높은 급이 아니라, 조정훈 정도가 나서갖고, 이런 말을 갖다가 대놓고 한다? 김영태, 당혁신위원장을 갖다가 해라?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을까요? 조정훈이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뭐 힘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의원들이 막 70명들이 다 결집해갖고 역시 조정훈 님이 맞습니다 하고 결집해서 힘을 실어줍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 친윤들 마음 다려 하는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조정훈 정도가 국힘안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 멋대로 이렇게 깔길 정도면은 그럼 뭐예요? 권성동, 권영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상현 말할 것도 없죠. 예? 나경원 말할 것도 없죠. 그 씨부릴 수 다 씨부릴 수 있는 게 지금 국힘의 분위기랑. 왜? 완전히 친윤이 장악했다는 그 시그널이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손발이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생각해 보면 친윤들은 손발이 맞아요. 왜? 아니, 지금 윤석열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윤석열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뭐 그런 리스크가 있고 김건희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론에 대고 문제될 게 없으니까 특검 수사해 볼 테면 해봐라. 나나 와이프나 뭐 아니 오히려 지금 친윤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오히려 확실하게 김건희가 누명을 벗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윤들은. 오히려 그동안 그냥 지지부진하게 뭐가 있느니 없느니 있느니 없느니 이랬는데 정말 확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김건희가 무죄라는 거를 이번에 밝힐 수 있는 게 특검이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나만 들으면 왜냐면 제가 그러잖아.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라고. 지금 봐봐야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괜히 스트레스 받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안 좋은 정말 우울증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구들의 방송을 듣거나 이렇게 이 친윤들이 하는 그 얘기거든요. 김건희를 위한 특검이다. 김건희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 거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이 맞는 거죠. 왜? 김건희, 윤석열.
그 다음에 국힘을 장악하는 칭용, 쿵짝이 맞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렇게 손 받쳐갖고 박수 치듯이 쿵짝이 잘 맞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친윤은 지금 아주 똘똘똘 뭉쳐있고 쿵짝이 잘 맞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친윤이 문제가 아니라 친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동훈, 한동훈 걱정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한동훈 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한동훈하고 한동훈의 추종 세력, 그건 어떻게 손발이 잘 맞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윤석열, 김건희 대 그 국힘을 장악한 친윤이 쿵짝이 지금 잘 맞듯이 한동훈하고 한동훈의 추종 세력은 얼마만큼 쿵짝이 잘 맞는지. 자, 지금 이제 기사, 뭐 우리가 뭐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다 기사에 뜬 것 같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104명이 105명이 105명이 보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주말이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불타는 금요일 기념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필 형님 한 대표 찍으라고 다 꼬셔놨는데 죄명이한테 아들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영숙님 오늘도 공부 잘하고 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영숙님. 네, 저희 큰누님께서 이렇게 또 항상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심을 열심히 닦으셔서 스트레스 마시고 뭐 소화불량 이런 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음, 나만 손해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쪽에 그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기사가 나 있어요. 국힘 조기전당대회 개최가다.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이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김문수, 한동훈, 이낙연, 손학규와 함께 완전한 새 집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나경원, 보수개혁,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김문수, 한동훈, 이낙연과 함께 새 집을 짓자. 이준석, 한동훈, 결국 김문수 이기고 국힘 당대표 될 것이다. 한동훈이 당대표 될 것이다. 네, 진중권, 국힘 이끌 주체는 한동훈 뿐이다. 친윤, 마땅한 후보가 안 보인다. 당대표 TK 아닌 당원이 뽑기에 원내대표 선거는 다르다. 김문수 한동훈 나올 것이다. 야당 연대 대선 경선 리턴 매치 전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친윤은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다. 왜? 지사장이 됐으니까. 아무도 이걸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나경원조차 비아냥거리듯이 아니 나경원의 깜냥이 무슨 뭐 김문수 한동훈 뭐 이낙연 손학규 운운하면서 내가 그냥 다 이 쫄개들을 갖다 데리고 새 집을 갖다 짓을 테니까 너희들 나 도와. 이렇게 지금 얘기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또 그럴 위치에 있습니까, 나경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김문수 한동훈 이낙연 손학규 데리고서 보수를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 새 집을 짓겠다. 생존의 문제다. 이준석은 깝죽거리면서 또 한동훈이 김문수를 이길 것이다. 한동훈이 당대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친윤들은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친한은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뭐가 시원하게 뭐가 쿵짝이 안 맞고 있어. 잘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왜 뒤끝이 좀 깔끔한 음식을 먹었을 때 왜 이렇게 찝찝함보다는 뒤끝이 아주 산뜻하고 깔끔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쪽은 뒤끝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일단 당대표가 돼도 이게 뭐 그 이준석 말대로 정말 한동훈이 당대표를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은 몰라요. 네. 만약에 나가서 당대표가 됐다. 그런 거 당대표가 힘을 쓰는 당대표가 아니다. 왜? 지금 이제 친윤들은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아무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 그건 뭐야? 당론은 항상 투표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뭐야? 의총에서 투표로 결정하면 뭐 항상 한동훈과 반대쪽에서 다 이게 당론으로 채택을 지난번에 왜 탄핵을 갖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탄핵 반대 당론
아니, 당대표가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진중하게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그렇게 요구한다. 그래도 결국 투표해보면 탄핵 반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일단은 뭐 한동훈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결정을 못하니까 일단 당론으로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걸. 그러면 그냥 계속 당대표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내년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 때 이거 뭐 불보듯이 이거는 대패거든요. 국민의힘 그 당 간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내란 동조당으로 찍혔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 20% 갖고 무슨 놈의 선거를 이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패를 했다 내년에 그럼 또 책임지고 물러나라 쫓아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대표를 해도 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대표를 갖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당대표를 안 나오면 또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냐면 한동훈의 지지자들로부터 이 공격, 지금 진중권이 얘기한 이거예요. 아니 국힘을 이끌 주체는 한동훈밖에 없는데 지금 제정신 가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데 한동훈이 대통령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기를 포기하면 도대체 누가 이 보수를 갖다가 혁신하고 세울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친윤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지지자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진중권은 항상 한동훈을 끼고 사랑하고 막 한동훈 바라보는 눈이 막 이렇게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눈치고 봐도 제대로 된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정말 보수를 살릴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정말 한동훈 반대쪽으로 의결을 해버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버버 하다가 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중간 그 뭐야 지방선거지면은 또 쫓겨나.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정말 대담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갖고, 그러면 한동훈이 당대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나가겠다. 국회의원 나가더라도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천위원장이고, 뭐, 공천위원이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친윤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동훈한테 공천을 줍니까? 안 주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나간다. 그래도 공천을 받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힘에서, 그러면 보나마나 친윤 아닙니까? 그럼 그 당대표가 과연 한동훈한테 공천을 줄 거냐? 안 주겠죠. 그럼 뭐예요? 국회의원도 나갈 수 없고, 보궐선거도 못 나가고, 뭐 서울시장도 못 나가고, 공천을 받아야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됐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기사가 하나 떠갖고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화근이 어떻게, 왜냐하면 이 방송을 한 거는요, 4월 달에 한 방송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제가 나온 기사를 갖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요, 4월 28일. 그러니까 뭐야, 한 달 반 전 얘기잖아요. 거의 한 두 달 됐네, 그지? 4월 28일이니까.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게 얘기가 된 겁니다. 아,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 난자 들리고 있죠? 이게 필리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갖고 지금 계속 뭐 인터넷 접속이 되느니 안 되느니 계속 경고가 막 띵띵띵띵 울리면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갖고 혹시 소리 안 들리시면 채창에 써주세요. 소리 안 들린다고. 예.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여기 제대로 지금 안 뜨고 있어.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쓴 거를 갖다가 좀 읽고 예, 상필기정님, 한 대표님 특검으로 다 참여될까지 기다립시다. 요것도 옵션에 있어. 1년 잠수 타는 거. 1년 잠수 타는 거. 제가 네 가지 옵션 얘기했어요. 당대표, 첫 번째, 당대표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냐? 서울시장이냐? 잠수 타는 거냐? 1년 동안.
지금 네 가지 옵션이 있다. 콩이야 보리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콩이야 보리아님, 예,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들립니다. 아이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화면 두 번 멈췄다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필리핀에서 이게 인터넷이 정말 너무 심각해요. 멸정님 잘 들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게 왜 이슈가 됐느냐? 방송은 4월 28일에 했는데 이 친구가요, 알고 보니까 좌파예요. 어? 이 가수가 이 노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취향 고백에 당한 인디 밴드는 감사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대표적인 인디 밴드로 보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멤버 덕원은 20일 유튜브 방송, 오늘이죠. 예,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갖고, 김어준 겸손님들단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 전 대표가 브로콜리 너마저 1집 수록곡 유자차를 애창곡으로 부른 데 대한 반응을 전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 키는 거 있죠? 예, 봄 되면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들었다며 유자차를 직접 따라 불렀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팬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 드늦은 해당 장면을 본 뒤 지난 11일 X에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 정도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더군도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라고 호응했다. 이 문장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데뷔와 앵콜 요청 금지의 가사 그럼 나는 어땠을까요?를 살짝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 이런 반응은 보수정권 비판을 주저하는 백도 특유의 성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브로콜리 너마저는 1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여러 차례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18일 발표된 윤석열 탄핵 파면 촉구 음악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민원 사주 의혹 제기된 유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 심의위원장, 고용방송 장논립사인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을 규탄한 집회에도 연대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활발한 찐 좌파다 이런 뜻이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고 보수정권 정당으로 활동했던 현재 느닷없이 취한 고백에 어설프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이게 뭐가 지금 좀 엇박자가 되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원통한 게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김어준이 뒤늦게 한동훈을 갖다가 완전 디스를 해버리는 거죠. 되게 방송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다 섭외를 해요.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고 뭐 그게 뭐 리얼이고 뭐고 라이브고 이런 거 같지만 방송은 다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요 정말 하나부터 백까지 거의 다 기획되고 짜여 있는 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럼 밀림에 가갖고 뭐 밀림 뭐 정글 뭐 이렇게 해갖고 예능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치밀한 대본으로 그걸 갖다 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사 이미지, 어떤 사람은 뭐 겁쟁이 이미지, 어떤 사람은 뭐 나긋나긋하고 뭐 진짜 그 사람이 뭐 나긋나긋하고 진짜 여전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이게 방송사고가 난 게 뭐냐면 그게 그게 굉장히 한때 그 시청률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정글 가갖고 막 뭐 벌레 집어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돌 그 여자애 하나가 거기서 막 정글도를 가서 휘둘르면서 그 여전사 이미지로 해갖고 다 프로그램이 나가서 굉장히 떴어요. 떴는데 왜 여러분 그 이렇게 그 수건 말고 이렇게 딱 해갖고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유재석이 그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찜질방 가면 여자들 이렇게 왜 양머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수건 많은 거기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방송에서는 막 그렇게 여전사고 막 용감하게 일어나왔지만 걔는 벌레 짖는 것도 막 기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거기서는 웃겼죠. 예. 그 뭐야 유재석 거기서는 그 웃긴 예고 히트를 쳤지만 그게 알려지면서 방송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유재석 거기 나간 사람이 나중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과까지. 막 여기서 막
아니, 지금 이 연예인 하나 문제가 이 소속사 문제부터 해갖고 완전히 우리 연예인 하나 죽였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난리치고 소송을 거느니 마느니 이렇게 난리를 쳐갖고 정말 백배 사과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김어준이거든요. 기업이에요. 우리 저 같은 유튜브 방송이 아니에요. 김어준의 작가 그 뉴스공장 이 작가가 제가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어준 씨도 그 작가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한 걸로 이게 정확한 내용은 뭐지만 어쨌든 제가 읽은 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씨 이거 틀리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틀린다고 고소하지 마. 그냥 틀리면 틀리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기억하는 한 그렇다는 거야. 작가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은요, 이 기업이에요. 쉽게 해서 조금 MBC보다 조금 작은 그런 기업. 기업 방송이야. 기업 방송. 예? 카메라맨에다가 PD에다가 거기 나오는 출연진보다 민주당의 웬만한 국회의원들 뭐 정청래를 비롯해갖고 줄줄이 뭐 심지어 이재명까지 나와서 방송해주는 그게 김어준 아닙니까? 그런 방송에서 이게 얘가 나온 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4월달 지금 2달이 지난 얘기인데 그걸 왜 지금 끄집어냈겠어요? 한동훈 지금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그냥 한 대 더 때려갖고 그냥 아예 그냥 이 뭐야 커밍아웃을 못하게 아니 그냥 쥐어 박아버리자. 뭐 그런 의도 아닐까요? 까니만 톡 간다고 힘을 갖기 전에 싹을 자르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한동훈이 약간 좀 계속 이용당하는 것 같고 수세에 몰리는 것 같고 또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친한동훈이라는 분들이 이런 걸 좀 효과적으로 좀 막고 미리 그거를 갖다가 해서 뭔가 한동훈에게 쿵짝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은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되게 한동훈이 얘기할 때 뭐 외국 팝송이라든가 뭐 국내 뭐 노래든 이거 뭐 워낙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많이 소개하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 소개하고 뭐 그렇게 했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저는 원래 그런 쪽에 워낙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용이 당한다. 자, 한동훈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동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 기사가 뜨자마자 한동훈이 27분, 이거 올린 지 27분, 따끈따끈하게, 예. 오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캡처한 지가 한 1시간, 이거 방송 키기 전에 캡처했으니까, 자, 한동훈 27분 전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자,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한동훈 팬심 고백에 복세훈 신경 드러낸 이 밴드, 그래갖고 뭐 브로콜리 너마저 이 얘기 이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페이스북에 캡처해서 올리면서 뭐라고 썼느냐, 유자차 같이 좋은 음악에는 정치가 낄 자리가 없죠. 저는 좋은 음악 계속 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한동훈의 반격이죠. 자, 이게 무슨 반격입니까? 음악은 음악으로 알아들어. 음악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지금 내가 지금 약간 주춤해 있다고 그래서 뭐 싹을 자르겠다. 한 대 줘가 그러면 죽을 것 같고 또 브로콜리 너마저를 갖다가 이용해 갖고 제일 강력한 좌파 방송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동훈을 갖다가 직격 까버리는 그리고 얘도 좌파 중에 골수좌파죠. 예, 아까 제가 집회를 막 나가는 그 이력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한동훈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한동훈이 아니다. 그리고 야 음악은 음악으로 알아들어. 나는 너의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너의 어떤 좌파 사상이나 너의 무슨 뭐 갖고 뭐 무슨 뭐 데모하는 데 가갖고 우우하고 서명 올리고 막 거기서 기타 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네 음악을 좋아하는 뿐이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두 문장으로 결국은 눌러버린 거죠. 유야차 같이 좋은 음악에는 정치가 낄 때. 왜 그거? 왜 너는 그렇게 좋은 음악을 갖다가 그렇게 작곡을 하고 그렇게 작사를 하고 해놓고 그걸 갖다가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예? 정치가 낄 자리가. 네가 진정한 음악이라면 그냥 순수하게 음악에 올인해라. 그리고
네가 좋은 음악을 만들면 나는 그냥 좋은 음악 계속 하기를 응원한다. 나는 좋은 음악 계속 응원할 거다. 계속 내가 좋아해 줄 거다. 계속 내가 열심히 들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한동훈 똑똑한 사람이다. 예, 한동훈 정말 싸울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다음에 친윤들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걔네들은 지금 손발이 잘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손발이 쿵짝이 잘 맞아갖고 뭐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결론은 뭐 다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끝나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쿵짝이 맞아갖고 이쪽은 국힘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친윤들은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그 왕노릇을 하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수사해봐는 해봐라 특검 겁 안 낸다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동훈 쪽 뭔가 한동훈과 이 친한동훈 이 지지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교감도 좀 약한 것 같고 이게 풍짝이 좀 잘 안 맞는 이게 손발이 잘 안 맞는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루속히 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방향 정렬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한동훈과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치 실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 뭐 패널이라든가 그런 실무자 우리는 뭐 항상 죽으나 사나 한동훈 지지하죠. 예. 우리가 언제 한동훈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돼서 뭐 우리 탓하면 안 돼. 잘못되면 니들 탓이야. 우리야 돈 낸 것밖에 더 있어? 뭐 해갖고 저도 10만 원 냈습니다. 예. 아니 할 때 하고 격려해주고 뭐 또 책임당원으로서 투표해주고 이러면 100%한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뭘 바래? 예. 아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산토형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월 1일 제가 휴가 일주일 때문에 2주가 됐죠.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67년생 한동훈님, 이정현님, 지상명님, 한정숙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 정진웅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67년생 한동훈님 13만 4,700원 347 공략했다 갖고 13만 4,700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지성용님이 또 거금 10만 원, 이정효님이 거금 10만 원.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그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키는 방송,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죠. 이것도 뭐 결국은 지난주 두 번을 못했죠. 그 제가 세부에 그렇게 가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저녁 8시에 미리 예고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후에 일요일 저녁 8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에요. 자, 삼과 영성TV,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TV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22일 방송이 뭐냐? 대표 거짓말. 그러니까 세상이 거짓말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잘못 배우는 게 많고 잘못 가르치는 게 많은데 그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뭐가 있느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절대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동시에 어떻게 세 마리를 토끼 잡아요? 예? 잡으려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한 마리씩 잡아서 세 마리는 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두 마리를 잡거나 동시에 세 마리를 잡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좀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영성TV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실물계를 분석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스트레스 많고 그럴 텐데 이 영을 우리의 영을 갖다가 좀 정화하는 의미에서 내일 모레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TV에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글을 갖다가 나눠보자면, 이경민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다릅니다. 여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지만, 야당 대표는 1인자입니다. 1년 이 남은 지사직 왜 걱정하는신데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얼마든지, 어, 아, 지방선거 얘기하는 거죠. 예,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간 많이 남아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여왕님, 아이고, 몽골까지 가셨어. 야,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신여왕님의 활동력은 짱이다. 몽골에서 듣고 계셔, 몽골에서. 짱입니다, 정말. 저도 아직 몽골을 못 가봤어요. 거기 가서 말을 한번 타야 돼. 몽골에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4살, 4살 그런 애들도요. 말 잔등에 올라가갖고 톡톡 치면서 말을 갖다가 부린대.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정말 거기서 말을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아이고, 조니키님, 예, 언제 목요까지 진출하셨어요? 그러려면 좌파에게만 앨범 팔아야지, 저 밴드. 글쎄 말이야. 어? 아니, 우리는 살라고 그래도 그러면 거절을 해야지. 판매 거부를 해야지. 사필교님 역시 한동훈 사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통 분은 아니세요. 예, 싸움의 제왕. 참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합병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필교님 격하게 통감합니다. 예, 제우스님, 콩이아버려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우스님. 아이고, 주니키님께서 상과 영성의 TV의 URL을 직접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아예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셔갖고 아, 67년생 한동훈님, 이스라엘은 옳고 그름을 따라서 생존권, 예, 맞아요. 선택이 없어요. 서바이벌이에요. 이스라엘은 핵을 최후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핵 억지력, 이란 신정권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절멸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공언해 왔고, 이란이 핵을 가지면 땅에 핵 두세 방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 민족도 아닙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족속이 달라. 페르시아. 아랍 사람도 아니고 이란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란은 또 페르시아 사람이네. 여러분 페르시아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 이 아테네, 예. 그 다음에 그 뭐죠? 아테네하고 대적을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그 300명이 페르시아의 그 수십만 대군을 갖다가 막는 그게 주제가 300 아닙니까? 예. 정말 그 대박이 난 영화인데요. 의외로 그 300 그 찍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봤거든요. 제가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스튜디오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찍어갖고 정말 제작비 너무너무 안 들이고 떼돈 본 게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오두막님, 선생님, 요즘은 모든 방송 다 듣고 한통령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두막님, 감사합니다. 예, 맞아. 사필경이 스파르타. 맞아. 이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 강장한 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스파르타 얘기죠. 아테네 얘기가 아니라 300은 이제 스파르타가 이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갖다가 300명으로 딱 길목을 갖다가 막는 그런 겁니다. 아주 좀 오래된 영화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재밌었던 그런 영화죠. 아, 아이고,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또 이렇게 1시간이 넘는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암만 뭐 뉴스를 듣고 뭐를 해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좀 흘러야 돼.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흘러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부닥칠 건 부닥치고 깨질 건 깨지고 이러면서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윤곽이 나올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이럴 때 그냥 여행도 가시고 신여왕리처럼 몽골에 가서 말도 달리시고 예,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영화도 보시고 또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시고 좀 노세요. 이렇게 좀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쫙 충전했다가 한동훈한테 기회가 오고 상황이 이제 또 딱 한동훈의 상황으로 오면 그때 또 열심히 한동훈을 갖다가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방송은 내일 모레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고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삶과 영성 TV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